안녕하세요. 보험앤 소송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번에 영상 형사비하는 방법 그것도 필수 시청이고, 요것도 그거보다 더 필수 시청입니다. 꼭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그때마다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54를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것이냐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요거까지 보시면 더 완벽하겠죠.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하느냐, 뭐 대충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원하면 요즘 좀 예전보다 좀 빡빡해져서 5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입원하게 되면 100에서 150만 원, 그럼 막 오래 끌고 가고 좀 많이 싸우고 하면 200, 250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 병원이 줘 있으면 다들 전문가들, 자기네들이 손해사정사예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물론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 막 여기저기 와가지고 막 명함 주면서 막 듣는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반 전문가가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굴 고용하든 아니면 내가 혼자 합의를 보든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합의금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쭉 할 건데 자막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실 소득 장애 여부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요. 과실은 아시다시피 내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과실 비율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금에서 과실 상계해가지고 그 과실만큼 빼면 되는 거죠. 쉽죠? 소득은 만 19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이제 소득이 증명이 되면 소득 증명 자료 가지고 소득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소득이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인 근로자, 직종, 해당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일용 근로자를 보통 많이 잡아요.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다는 게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세후 소득을 적용합니다. 세 전이 아니라. 이제 과실 소득 따지고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일반적인 개인보험은 영구장애만 인정을 하는데 자동차 사고로는 장애가 한시장애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험은 AMA 방식이고 자동차 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이라고 방식이 또 다릅니다.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건데 그 책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해당하는 장애율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산출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상 합의금이라는 게 있고 장애 합의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부상 합의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상 합의금 산출할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 향후 치료비, 만약에 체내에 고정물이 있다면 그 고정물에 대한 제거 비용, 그리고 성형 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술 자국 흔적들도 분명히 성형을 해서 지워야 되니까.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각자 하나씩 드릴게요. 위자료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 주수가 있고 진단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상해 급수가 나와요, 본인의. 그러니까 상해 급수별로 이제 위자료가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 위자료를 테이블표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휴업손해는 뭐냐면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해서 이제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만 19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입원을 하면서 휴업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또 받는 거예요. 만 19세 미만이나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소득을 인정 못 받아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다만 그 소득이 입증되면 또 인정을 받으니까 소득이 입증되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소득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 휴업손해는 못 받게 됩니다.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은 월 소득의 85%를 3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일별로 내 소득의 85%를 30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하루에 그럼 얼마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입원 일수만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손배금은 보통 통원 하게 되면 1회당 한 8,000원씩 인정을 할 겁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게 또 있는데, 향후 치료비가 뭐냐?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합의할 때 땡겨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의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치의한테 향추비 진단서라는 게 또 있어요. 향추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금액별로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상추비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합의를 그냥 보상과 직원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향후치료비라는 거는 사실 그 약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향추비를 좀 더 땡겨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 다양한 뭐 스킬이 존재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향후 추정 의료비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돼서 여기 핀을 넣었으면 이걸 또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는 드물고 이거를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정 비용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정 비용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상처가 반응이 생기니까 이걸 또 성형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체내 고정물을 받는 비용을 미리 합의를 해서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이 체내 고정물을 제거할 때 추가로 내가 지금 합의를 하지만 나중에 또 그거는 챙겨다오 라고 해서 단서정을 달아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 담당자가 생각보다 너무 금액을 짜게 준다라고 하면 주치의한테 뭐 향후 추정 의료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진단서를 끊어서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 고정물 제거 비용은 이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형 비용이라는 게 뭐 보통 보험사에서는 센치당 뭐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보험사 내부적으로. 근데 센치당 8만 원이면 사실 엄청 작은 금액이잖아요. 뭐 5cm 이렇게 수술 자국이 생겼으면 뭐 5cm면 5, 8, 40 이거밖에 안 되는 돈이긴 해요. 제가 부상합의금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 요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금액을 뽑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은 휴업손해랑 그다음에 형추비야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위자료도 사실 뭐 상해 급수별로 이제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약관 기준을 하게 되면 위자료 기준 금액이 작아요. 속가로 하게 되면은 1억이지만 뭐 약관 기준은 뭐 6천, 8천 뭐 이런 식으로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른 공제회 뭐 이런 애들 또 작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준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장애보상금 산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장애합의금 산출 방식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필요하긴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혼자 합의를 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염좌나 뭐 디스크 이런 것도 대부분이겠지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뭐 추간판 탈출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보험사들이 요즘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는 인정 안 하는 추세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진단만 되면은 뭐 합의금 올릴 수 있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고 차량, 즉 차량 견적을 봐요. 얼마나 견적이 많이 나올수록 사고가 컸다라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기술만큼 나는데 이게 뭐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큰 사고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추세가 사고의 대물 견적을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리고 사고의 정도를 본단 말이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염좌랑 추간판 탈출증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한 사고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장애합의금 산출 방법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 그리고 상실수익액,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체내 고정물 제거 비용이랑 성형 향추비 이건데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났죠. 상실수익액. 자, 위자료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거 아닙니까?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노동력 상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율과 장애 기간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시 뭐 1년, 뭐 2년, 3년, 5년, 뭐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자대로 한시 몇 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 산정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떻게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만 가이드라인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장애율에 따라서 산정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상실수익액이 사실은 금액이 제일 크겠죠. 그 상실수익이 뭐냐면 장애가 발생했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더 치료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진단명이 발생했을 때 노동력 상실률 몇 프로에 한시 몇 년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하고 장애 기간으로 산정을 하는데 보통 근로자 임금이 있다고 하면 세후소득 말씀드렸죠. 거기에 장애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호프만 개수라는 거 곱합니다. 이 호프만 개수가 뭐냐, 장애 기간에 따라서 호프만 개수가 따로 책자가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 호프만 개수를 곱하면 금액이 나와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 책자도 뭐 구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있으니까 뭐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시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물론 이런 디테일드, 제 에피소드 54에서 보면은 누구 선임안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디테일은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랑은 분명히 뭐 스킬면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 저는 사실 뭐 변호사 사무장이기 때문에 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저는 뽑아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최대치를 일단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내가 안 줄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청구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시는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기타 손배금, 그리고 고정물 제거 비용, 성형비, 여기엔 또 향추비도 포함되겠죠. 이 공식은 동일한데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시 수익이 더해지는데, 내 소득에다가 장애율 그리고 장애 기간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약관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호프만 개수를 산정하고, 소송 가면 뭐 또 다른 개수를 또 곱합니다. 소송 가면 그래서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해보다가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못하겠다고 하시면 진단서하고 정밀검사하는 판독지 있죠? 뭐 MRI든 CT든 엑스레이든 그 판독지가 있어요. 진단서랑 판독지랑 뭐 수술하셨다면 수술 기록지, 이 세 가지만 사진 찍어가지고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테니까, 상담한다고 돈 달라고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자동차 사고 영상을 올리면 정말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요 에피소드 54부터 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형사비 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 사고 관련된 시리즈를 가끔씩 올릴 거예요. 여러분도 구독 좀 해주시고, 지금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 몇 개만 보셔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니까 꼭 좀 앞에 영상들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데, 뭐 염전화 추간판 탈출증은 저희가 상담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보험가입할 때 어디까지 무엇을 고지해야 되느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